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3권의 성인간호학으로 넘어왔어요. 2권 정리 잘 하셨어요? 2권 정리하시고 넘어오셔야 이 많은 내용을 빨리 이해하면서 빨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 하시고 반드시 넘어오셔야 돼요. 자, 제일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소화기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소화기계. 안 그래도 보건교사에 있어서 성인간호학의 출제 비율은 높은 편이죠. 근데 그 성인간호학 중에서도 소화기계가 출제 빈도 높아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배가 아파서 보건실에 오는 경우가 많겠죠. 뭐와 관련돼 있어요? 얘랑 관련되어 있어요. 이 소화기계의 장애, 문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럼 대상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다. 우린 그것을 1차 관리자로서 관리해줘야 된다.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파트라고요. 소화기계의 사정, 주요 간호 중재, 식도장애 대상자, 위장관 장애 대상자, 간장애, 그리고 담도, 췌장 장애로 나눠서 볼 거예요. 각각의 파트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험과 관련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서브적인 그런 지식들. 책에 실어 놓긴 했지만 저랑 정말 가볍게 보실 거예요. 저랑 가볍게 보시면서 꼭 봐야 될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내용은 소화기계의 사정입니다. 구조와 기능, 그리고 건강 사정이에요. 자, 소화기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입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항문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이야, 뭐 하는 기능을 해? 뭘 먹으면 씹는 기능을 해. 저작할 거야. 제5의 신경을 통한 반사작용에 의한 지배를 받습니다. 자, 이거 씹을 때 우리가 침이 나와요. 타액이라고 얘기하죠. 자, 침은 혀밑샘, 턱밑샘, 귀밑샘에서 분비되기 시작해서 자, 음식 덩어리를 부드럽게 하고 용해가 가능한 음식물을 녹이고 그리고 이거요. 프티알린 효소가 있어서 전분을 말토스로 분해합니다. 아, 여기서 벌써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입에서 하는 소화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티알린 효소가 있어 전분을 말토스로 분해한다. 자, 씹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삼키는 일이에요. 연수에 위치한 연하중추에 의해서 조절되는 수의적인 운동으로 음식이 입안에서 저작된 후 구강인도의 수용체에 접촉돼 연하반사가 시작되면 음식물이 식도를 따라 위까지 이동하는 것이다. 위까지 연하 과정을 통해서 내려간다. 수의적으로, 불수의적으로, 불수의적으로 구강기, 인두기, 그리고 식도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식도예요. 구강, 식도, 그리고 뭐가 나타나요? 위가 나타나요. 인두 후두부와 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하부식도 조임근.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 하부식도 조임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환이 있죠. 그 질환 역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꼭 얘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조임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하, 트림, 구토를 할 때를 제외하고 수축 상태에 있다. 그래서 여기를 꽉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성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 점막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생리적인 조임근 역할을 한다. 위는 산의 물질이 있어. 근데 얘가 식도 방향으로 넘어오게 되면 식도를 손상시키게 되죠. 식도 점막을 손상시키게 되죠. 이렇게 역류되지 않도록 여기를 꽉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부 식도 조임근입니다. 자, 하부 식도 조임근의 압력이 감소되게 되면 이렇게 꽉 잡고 있는 힘이 이렇게 느슨해지게 되면 위에게 역류가 발생하게 돼서 역류가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근데 얘가 산의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자극을 줄 거예요. 자극이 되면 통증 나타날 거고 소화불량 나타날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에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너무 심각하게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음식물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연하곤란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하부식도 조인근의 신경을 지배하게 돼요. 연동운동의 파동은 서린신경의 불수의적 반사에 의하고 연동운동의 2차적인 자극은 식도하부의 이완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위로 넘어옵니다. 위, LUQ에 위치하고 있어. 장막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고 점막밑층이 있고 점막층이 있습니다. 자, 이 점막층에 있는 세포가 무언가를 분비할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데? 자, 주세포는요, 펩시노겐을 분비해서 이 펩시노겐은 염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활성화된 단백질을 폴리펩티드로 분해할 겁니다. 아, 위에서 이런 주세포의 역할로 인해 단백질이 소화되기 시작하는구나. 벽세포 중요하죠. 자, HCl과 수분을 분비해서 위액의 산도를 pH 2 이하로 유지해 펩신이 최적의 산도에서 작용할 수 있게, 그리고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다. 펩신이 최적의 산도에서 작용할 수 있게 산도를 맞춰주는 역할. 그리고 이거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적 인자를 생산한다. 내적 인자는 비타민 B12와 결합해서 소장에서 비타민 B12가 흡수될 수 있게 한다. 비타민 B12가 아무리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몸속에 내인자가 없다면 비타민 B12는 흡수되지 못해요. 자, 비타민 B12가 흡수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질환? 악성빈혈. 그래서 벽세포의 내인자, 그리고 비타민 B12, 그리고 악성빈혈, 얘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흡수돼? 소장, 그것도 회장에서 흡수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벽세포의 내적 인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북문선에 있는 점막 경부세포. 자, 점액을 분비해서 위점막이 소화효소나 염산에 의해서 자가 소화되는 것을 막아준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세포에서 단백질을 폴리펩티드로 분해한다고 했어요. 단백질을 분해한대요. 우리 위장이라고 하는 그 조직은요, 단백질이잖아요. 근육기관이잖아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위는 자가 소화 안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자, 위 내부의 산도가 굉장히 강한 산이래. 근데 왜 위는 괜찮아? 왜 위는 공격받지 않아? 아, 점액이 분비돼서 얘를 보호해주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유문선의 세포 가스트린과 점액을 분비한다. 가스트린은 염산 분비를 촉진해서 단백질에 의해서 유문부가 자극받았을 때 주로 분비가 된다. 가스트린 그리고 점액 분비. 자, 기능, 음식물을 저장하는 기능, 위액과 혼합해서 유미즙 상태로 만들어서 일정한 속도로 시비적으로 배출한다. 미생물이 위산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다. 그래서 왜 우리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었다고 해서 바로 병에 걸리지 않잖아요.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로 가면 바로 질환이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는 좀 덜하다고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단백질의 소화는 펩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염산은 단백 분해 기능은 없다. 위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뭐만? 단백질만. 자, 탄수화물은 타액 속의 아밀라제에 의해서 메가당으로 분해가 돼서 위로 넘어오지만 위에서는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산에 의해서 아밀라제는 비활성화된다. 지방 용해 물질인 알코올, 아스피린은 쉽게 위점막을 통해 흡수되므로 위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알코올, 아스피린은 위점막을 통해서 흡수된다. 자, 강산인 HCl 그리고 펩신 작용으로부터 위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막 장벽이 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점막이라고 하는 것이, 점액이라고 하는 것이 방어적 보호적 역할을 하게 되고 산이라고 하는 것이 공격적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얘네가 제대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 정상 상태예요. 근데 산의 공격이 너무 세져 버렸어. 그럼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자, 위의 소화 작용은 pH 3.5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위 운동은 위 점막에서 분비가 되는 가스트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자, 가스트린과 히스타민은 위액 분비를 자극하고 위 내용물인 유미즙은 강산성이기 때문에 위 내용물인 유미즙, 음식물, 그리고 산성 물질들, 소화액들 이게 믹스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강산성이야. 12지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12지장은 스크레틴과 콜레시스토키닌을 분비해서 산성을 중화시키는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물질을 분비하고 위액 분비와 위 운동을 억제해서 위 배출 속도를 늦춘다. 점점 12지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소화는 점점 천천히 속도를 늦춘다. 자, 엔테로가스트론은 위 억제 펩티드와 혈관 형성 장펩티드를 총칭하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폴리펩티드다. 그래서 지방이 12지장을 자극하면 분비되고 위 운동을 억제하고 위액의 위산 분비 억제, 인슐린 분비 촉진, 하부식도 관략근 이완, 췌장과 소장의 전해질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자, 지방이 많은 산성 유미즙이 12지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위의 소화 속도가 늦춰져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자, 소화기계의 주요 효소와 작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침새 뭐가 나타난다고요? 아밀라제가 나타난다고요. 탄수화물을 열당, 말토주로 분해할 텐데 얘는 위로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탄수화물의 분해는 이루어지지 않아, 탄수화물의 소화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위에서 펩시노겐은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로 분해하게 되고 가스트릭 리파제는 우유와 지방을 분해합니다. 자, 췌장, 소장 각각에서 나오는 그 소화 효소들을 보시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연결시켜 주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장관의 주요 조절 물질, 자, 신경 전달 물질로 아세틸콜린이 있어요. 자, 아세틸콜린은 뭐예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거예요. 관략근의 긴장도도 감소시키고, 노에피네프린, 얘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관략근 긴장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역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가스트린 기억합니다. 자, 가스트린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 운동을 증가시키고 위 배출 시간을 지연시키고 위 식도 관략근 수축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CCK 담즙 배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췌장액의 소화 효소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 배출 시간을 지연시키고 펩신 분비를 자극하고 소장 운동을 자극할 겁니다. 자, 세크레틴 알칼리성 췌장액 분비를 증가시키고 CCK 분비 촉진하고 위산 분비 감소시키고 펩시노겐 방출을 자극할 거예요. 자, 그 밖에 히스타민 그리고 엔테로가스트론이 있습니다. 자, 히스타민 위산 분비 증가. 얘는요. 억제예요. 위 운동 억제되고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킬 거예요. 췌장과 소장에서 전해질 분비를 촉진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위장 간의 주요 조절 물질의 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표를 통해서 이해를 한번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 한번 따라가 주시면 되겠어요.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위산, 가스트린, 그리고 펩신 등의 위액 분비와 위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부교감신경이 소화가 잘 될 수 있게끔 운동을 증가시키구나. 교감신경은 위액 분비, 위 운동을 억제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 염증 등에 의해서 자극받고 억제를 일으키는 것은 교감신경이구나. 자, 위산 분비가 언제 자극되는데, 언제 증가되는데, 위가 팽만할 때 단백질 성분에 의해서, 미두신경의 활동에 의해서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가스트린에 의해서 위산 분비가 증가됩니다. 그럼 언제 억제할 수 있어? 미두신경 자극이 억제됐을 때, 음식물의 삼투질 농도가 증가했을 때, 지방물질, 엔테로가스트론, 혈액순환 감소, 위염과 같은 염증, 12지장의 pH가 1.5나 그 이하, 12지장의 pH가 감소됐다는 것은 위에 있는 유미즙이 12지장으로 들어갔다는 거고, 그럼 위의 활동은 감소된다고 했어요. 자, 유문동의 pH가 3.0 정도면 가스트린이 방출돼서 차단돼서 위액 분비가 억제되고 소장 내의 호르몬 기전으로 인해서 억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구조와 기능입니다.
위에서 소화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다면 12지장에서는 소화가 마무리가 되고요. 흡수가 될 거예요. 소화 흡수의 거의 마지막 단계, 끝판왕, 최종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2지장 위에서 나온 첫 번째 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2지장, 그 다음에 공장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회장 있어요. 그리고 회장 끝부분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죠? 대장이 시작되는 거죠. 자, 12지장 위에 유문판에서 공장부에 연결될 때까지 25cm 길이로 뻗어져 있다. 공장 작은 창자의 중간 부분으로서 길이는 3.5m로 회장까지 뻗어져 있다. 작은 창자의 마지막 부분으로 길이는 3.6m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구분하자면 위와 가장 가까운 부분에 12지장, 중간에 공장, 그리고 대장과 가까운 위에서 가장 먼 소장으로서 회장이 있어요. 자, 소화를 완성할 거예요. 탄수화물을 단당류로, 지방을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기억하셔야 되죠. 기입형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요. 자, 소화된 것을 흡수할 거예요. 단당류, 지방산, 아미노산, 물, 전해진 비타민의 형태로 소화된 끝판왕을 흡수할 겁니다. 자, 담즙과 췌장액 그리고 장 분비액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나머지 내용물들을 큰 창자 쪽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대장에서 흡수되는 것은 거의 수분뿐. 이런 영양소 물질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디서 끝난다고요? 소장에서 끝난다고요. 소화와 흡수는 소장에서 완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분을 흡수해 공장에서 대부분의 영양소가 흡수돼. 공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가 있는데, 자, 철분은 12지장에서, 벽세포에서 분비된 내적 인자와 결합한 비타민 B12는 담즙산염은 비타민 B12, 담즙산염 어디에서? 회장에서 흡수됩니다. 물과 지방산은 소장 전체에서 수동적 확산에 의해 흡수되고, 중탄산소단은 능동수송,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공동수송에 의해 소장 상피의 미세익물을 통해서 흡수됩니다. 그냥 읽어봐 주세요. 자, 과당은 촉진적 확산으로 소장 상피의 미세익물을 통해서 흡수돼요. 공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대부분의 수분과 전해질은 어디에서? 대장에서. 수분은 대부분 대장에서 흡수되고요. 그리고 흡수되면 반고형의 대변이 형성되게 되고, 그래서 그 결장들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직장을 통해 항문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거죠. 자, 회장입니다.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담즙산염을 흡수하고 위에서 내인자를 분비하고 칼슘 이온이 있을 때 조건이 있어요. 비타민 B12가 흡수되려면 벽세포에서 분비된 내인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환경에 칼슘 이온이 있어야 돼. 환경에 칼슘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어디에서 흡수돼? 회장에서 흡수돼. 자, 12지장과 회장, 능동적 나트륨 이동이 나타나고, 12지장과 공장, 철분을 흡수하고, 지방은 육모 및 림프관인 유미관에서 흡수됩니다. 자,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작은 창자의 운동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운동성이 증가됩니다. 역시 교감신경은 억제, 부교감신경은 증가해요. 자, 마지막 대장입니다. 맹장이 있죠. 회장, 맹장. 맹장이 이완되면 회장의 내용물이 맹장으로 들어올 거예요. 맹장에 뭐가 있어요? 충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맹장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충수돌기염, 충수염 얘기하는 거죠. 복부 오른 아래 구역에 위치해 있고, 자, 결장이에요. 결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른 결장, 횡행 결장, 가로 결장, 횡행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내림 결장, S자 결장으로 구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직장 있고 항문 있게 되는 거죠. 자, 작은 창자보다 지름이 크고 육모 없고 점액을 분비합니다. 육모가 없어요. 왜? 영양소 흡수할 일이 없거든요. 직장과 항문 두 개의 조임근, 그리고 항문의 개구를 조절하게 됩니다. 자, 대장의 주요 기능, 수분,
그리고 전해질들을 흡수할 거예요. 유미즙의 양을 줄이고 장 박테리아는 몇 가지 비타민 B군과 비타민 K를 합성해요. 정상균이 적당하게 있어야지 우리 몸에 건강한 거. 윤활제 역할을 하고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이 있고 분변을 형성해서 배변실까지 저장하고 그리고 신체로부터 대변을 배출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이제 간 얘기해 볼 거예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쁜 증상들이 나타나죠. 질환들이 나타난다고요. 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뭐 구조 이건 당연한 거고요. 요거 하나 볼게요. 자, 간이 생성한 담즙은 간담관, 총간관, 그리고 총담관, 담낭관을 지나서 담낭에서 나옵니다. 자,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소화에 꼭 필요한 아이죠.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간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담낭으로 가서 담낭에서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하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으면 그때 담낭에서 담즙이 나와서 십이지장으로 들어와 지방 소화를 도울 거예요. 간, 담낭, 그리고 십이지장이에요. 식사를 하면 이 담낭이 수축하게 되고 총담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됩니다. 자, 간의 혈액순환, 간은 두 종류의 혈관으로부터 혈액 공급을 받는데 간문맥이 있어요. 자, 간문맥, 우리가 질환 파트에서 간문맥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자, 위장관과 간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간문맥. 위장관과 간 사이 연결. 그러면 간문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에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자, 위장관이 흡수한 영양분이나 생성물을 전신순환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장, 그리고 해독작용, 그리고 각종 물질 대사 등의 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간으로 운반되게 된다. 위장관이 흡수한 영양분 생성물을 전신으로 보내기 전에 여기서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얘네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했어. 거르지를 못했어. 거르지를 못하고 우리 몸을 돌아? 문제 되잖아요. 간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자, 소화관, 췌장, 비장으로부터 받은 각종 영양 대사의 재료가 들어있는 혈액을 간으로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위장관에서 그 혈액이 간문맥을 통해서 간을 거치게 되는구나. 그래서 뭐가 일어나? 저장, 해독작용,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구나. 간동맥. 동맥혈은 영양 대사를 비롯해서 위장관으로부터 흡수한 문맥혈을 처리하는 간세포의 고유 기능에 쓰인다. 간세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동맥이구나. 간세포의 기능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혈액을 공급하는 것, 산소를 공급하는 것,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간동맥의 역할. 위장관에서의 어떤 그런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혈액들을 한번 걸러줘야 될 것 같아. 해독해줘야 될 것 같아. 대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위장관과 간을 연결한 거, 그것은 간문맥입니다. 자, 두 혈관에 의해서 매번 심박출량의 4분의 1 이상의 혈액이 간으로 모여요. 우리 몸에 4분의 1, 굉장히 크지 않아요? 4분의 1 이상의 혈액이 간으로 모여. 근데 간에서 문제가 딱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문맥의 혈액은 간 실제 조직 내에서 동량 혈관으로 이동해서 중심정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문맥, 중심정맥. 그래서 소엽간 정맥이 돼서 간정맥으로 들어가고 하대정맥으로 흘러가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심정맥, 간정맥, 하대정맥, 그리고 심장.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자, 위장관에서 들어가는 혈액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심장에서 산화되어진 깨끗하고 산소가 많고 에너지가 많은 요 혈액들이 간세포에 제공돼요. 간동맥, 이게 간문맥. 요것만 봐주시면 돼요. 자, 간의 기능 볼게요.
간의 기능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기능들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어떤 질환과 연결이 되는지 우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간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을 대사시킨다. 혈액의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액의 포도당 수치, 혈당,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세포에 에너지를 줄 거잖아요. 에너지로 쓰인다고요.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조직들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주는 너무 중요한 역할. 당원 형성, 당원 분해, 그리고 당질 신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원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는 위장관에서 흡수되고 문맥계를 통해서 간으로 운반돼서 간에서 당원으로 합성되고 저장된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잖아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을 저장시키는 역할이 필요해요. 누가 한다고요? 간이 한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당원 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원 분해예요. 당원은 탄수화물 섭취가 감소될 때 혈당치를 유지하기 위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지금 우리 몸에 포도당이 들어왔어. 이 포도당을 당원으로 저장했어. 그게 당원 형성이었어요. 근데 탄수화물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혈당이 감소하게 되고, 혈당이 감소하게 되면 조직이나 세포가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고, 그럼 우리 몸에서 문제잖아요. 그럼 당을 만들어줘야 돼. 저장해놨던 그 당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주겠다. 당원 분해예요. 당질 신생이라고 하는 것은 봐요.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혈당치를 유지하겠다.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의 마지막 분해 요소잖아요. 단백질을 소화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으로 얘가 남는데,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해?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던 당원들을 다 써버린 거죠. 그렇지만 우리 몸은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계속 당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무언가를 깨부셔서라도 당을 만들어야 돼요. 아미노산, 단백질을 깨부셔서 당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당질 신생이라고 해요. 개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원 형성, 당원 분해, 당질 신생입니다. 자, 단백질 대사. 단백질을 대사시킬 거예요. 자, 단백질 대사를 통해서 암모니아와 요소가 나옵니다. 노폐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쓰고 놨더니 찌꺼기, 노폐물이 나오더라. 자, 아미노산은 열량 공급원으로 사용되거나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 전환되는 탈아미노 과정에서 암모니아를 생성하게 된다. 간은 생성된 암모니아를 오리티닌 회로에 넣어서 요소로 전환해서 신장과 장으로 배설시킨다. 자,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했어. 근데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노폐물이 나왔어. 근데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노폐물은 우리 몸에서 독성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 독성 작용을 하는 암모니아를 우리 몸에 쌓아둘 필요가 없잖아요. 밖으로 빼내줘야 돼요. 근데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암모니아 그 형태 자체로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소의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 암모니아를 요소의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간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간 기능을 못해서 우리 몸에 암모니아가 쌓여서 암모니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오죠. 이거 역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뒤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자, 아미노산과 여러 혈장 단백을 합성합니다. 알부민, 응고인자 1, 2, 그 밖에 응고인자 등을 합성한다. 우리 몸에서 알부민이 하는 역할 너무 중요했어요. 교질 삼투압 결정해. 그럼 얘 감소됐어. 그럼 우리 몸에서 혈관 내에서 수분 빠져나가니까 몸은 부종되고 혈류량은 감소되고, 근데 얘가 계속 악순환적으로 나타나고, 뒤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알부민이 감소돼서 우리 몸에서 이상한 일들이 나타날 거야. 부종이 생기고 있잖아. 이런 얘기들. 혈류량이 감소되니까
아까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기전이 돌아가면서 있잖아. 부종은 더 심해지고 있잖아.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응고인자가 응고인자 합성한 역할을 하는데 간 기능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응고인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출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간 기능을 못하면 출혈 경량성도 높아지는구나. 뭐가 관계가 있어요? 혈장 담백과 관계가 있어요. 2번, 7번, 9번, 10번의 생산에는 간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K가 필요하다. 응고인자 형성에 비타민 K가 필요하다. 비타민 K, 응고인자 연결시키세요. 비타민 K. 자, 응고인자 생산뿐만 아니라 항응고 물질인 헤파린을 생산해서 혈액 응고 기전에 관여하게 된다. 응고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 응고 기전이 다 끝났을 때 얘를 마무리시킬 수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 이런 출혈, 응고 기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간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 지방 대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간은 빠른 속도로 지방산을 산화시켜서 지방 내사에 관여한다. 지단백, 인지질,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기도 하고 탄수화물, 단백은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된다. 탄수화물 많이 먹었어. 우리가 고탄수화물 식이를 계속적으로 하면 살이 막 찌죠. 지방으로 전환돼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돼요. 누가 역할해요? 간에서 역할해요. 자, 이때 생산된 지단백은 혈류를 통해서 지방 조직에 저장되게 되고, 즉 열량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중성지방을 형성한다. 이 중성지방이 우리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아주 나쁘죠. 자,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지방을 지방산과 케톤으로 분해하기도 한다. 자, 당이 모자라. 우리 몸에 당이 모자라. 에너지원이 모자라. 그럼 아미노산을 깨기도 하지만 지방도 깬다고요. 이 지방을 깨서 적절하게 당을 만들어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방을 지방산과 케톤으로 분해한 역할까지 합니다. 뭐가요? 간이요. 자, 그리고 해독작용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간은 모세혈관망에 있는 대식세포인 쿠퍼세포가 왕성한 탐식작용으로 세균과 유독 물질을 제거해낼 겁니다. 걸러준다는 얘기예요. 자, 음식물을 통해 장내로 들어온 해로운 물질, 약물을 불활성화시키고 분해시키고 그 산물을 배설하는 역할도 할 겁니다. 해독하는 역할, 그리고 물질들을 대사하는 역할도 합니다. 알코올, 니코틴, 사람이 먹는 모든 약은 간에서 분해되고 수용성으로 바뀌어서 장관이나 신장을 통해서 배설될 수 있도록. 얘가 배설되지 않고 우리 몸에 축적되게 되면 그 약효가 너무 과도하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나타나서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적당하게 간에서 분해되고 수용성으로 바뀌어서 배설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호르몬을 생성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부신피질 호르몬인 당류콜티코이드, 얘를 분해하고. 얘 스테로이드잖아요, 한마디로. 약물이라고 생각해도 쉽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대사해서 담즙으로 배설해낼 겁니다. 아, 이런 호르몬들을 분해한 역할도 하네. 테스토스테론은 간에서 합성되고 배설되고, 알도스테론은 간에서 분해되고, 간 기능에 장애가 있다면, 자, 간에서 당류 콜티코이드의 이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소변으로 배출되는 콜티코이드의 수치가 감소되게 되고, 알도스테론이 과잉 생산돼서 신체 수분이 축적되게 되고, 혈액과 소변의 알도스테론 수치가 상승하게 된다. 호르몬의 불균형, 이 호르몬도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너무 과도해지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혈액과 영양물질을 저장합니다. 혈액을 저장하였다가 필요시 방출하기도 합니다. 200에서 400ml의 혈액을 보유할 수 있어 혈액 저장고 역할을 할 거예요. 혈액 저장고 역할을 한다. 근데 간이 만약에 외상을 입었다. 그럼 출혈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철분, 구리, 전해질, 비타민 A, D, K, 비타민 12를 저장하고 철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혈액으로부터 운반된 여분의 철분은 간세포에서 단백과 결합해서 페리틴의 형태로 저장되고, 혈액 내 철분 농도가 떨어지면 페리틴으로부터 일부 철분이 방출되고, 철분이 간에서 어떠한 형태로 저장되는가?
철분을 저장시켜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